깊은 밤, YL그룹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던 강세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담긴 개인용품들을 보며 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강재인 때문이야? 세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나면서 세리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기찬이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리는 이제 필요 없어. 애초에 제인을 견제하려고 이용한 거였으니까.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찬의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세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거지?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재인에게 느꼈던 열등감과 질투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할머니가 밥 차려놨는데요. 세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중요한 일 하고 갈게. 전화를 끊은 세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화재 사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7살 때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불이 모든 걸 태워버렸듯이 제인도 사라져야 해. 세리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며 세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재인,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세리는 근처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휘발유를 사려는 세리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휘발유를 왜 사세요? 세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기름난로를 써야 해서요.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요. 주인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휘발유를 팔아줬습니다. 세리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습니다. 제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세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끝장을 내야 해. 제인의 집 앞에 도착한 세리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모두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세리는 트렁크에서 휘발유통을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자 어린 시절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세리는 자신을 다독이며 제인의 집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체가 바닥에 퍼지면서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리의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강재인. 세리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세리의 머릿속에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짓밟히고 살아야 해. 세리는 라이터를 휘발유 위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번쩍하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뒤로 물러서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이 번져나갔습니다. 세리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 주변의 나무 울타리와 화단까지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는데. 세리는 자신의 차로 뛰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길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세리는 숨쉬기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인의 집 2층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제인이 연기 냄새를 맡고 깨어났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인은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현관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불이야. 제인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었습니다. 제인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 근처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나요? 제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바닥에 웅크린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리야, 왜 여기에 있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트라우마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은 세리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리야,
정신 차려. 나야. 제인이야. 하지만 세리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망설이지 않고 세리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나가야 해. 세리는 제인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인아, 왜 여기에? 제인은 세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은 연기를 뚫고 집 뒤편으로 피했습니다. 잠시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제인과 세리는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세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인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날 구했어? 널 죽이려고 했는데. 제인은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내 친구였어. 한때는 말이야. 세리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인은 조용히 세리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 나도 많이 힘들었거든.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사고 말이야. 그것도 내가 시킨 거야? 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홍만수한테 돈 주고 시켰어. 널 죽이려고 했는데 은호가. 제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어? 은호가 뭘 잘못했다고? 세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 제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을 수는 없었어. 지호가 있잖아. 세리는 제인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엄마인데도 지호를 생각해주는 거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죄가 없어. 그 애는 좋은 엄마가 필요해. 세리는 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자수할게. 은호 일도 오늘 일도 다 말할게. 제인은 세리의 결심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야 해. 그래야 너도 편해질 거야. 세리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세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호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했어서 벌을 받아야 해. 잠시 할머니랑 살아야 할 거야. 지호는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와요. 세리는 아들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돼서 돌아올게. 경찰서에서 세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은호 뺑소니 사주, 제인의 지팡화 미수까지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황기찬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제인은 세리의 자수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제인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세리의 방화로 인해 황기찬의 모든 범죄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녹음기에 담긴 증거들도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리가 불러일으킨 화재는 많은 것을 태워버렸지만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인은 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모, 엄마는 언제 와요? 제인은 지호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조금 기다려야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될 거래요. 제인은 지호의 순수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리도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세리는 매일 참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인에게, 은호에게, 그리고 지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은호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줄 몰랐어. 세리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은 세리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김도윤이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인은 도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미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세리의 자수로 인해 YL그룹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기찬이 구속되면서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강미란과 강승호, 그리고 제인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아버지가 꿈꿨던 진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최자영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정윤희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규철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세리의 방화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원수까지 구해낸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여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